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론토 리얼터 에스더입니다.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렌트가 아닌 본인의 명의로 캐나다에서 집을 구매하는 전체 과정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처음 집을 구매하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이 영상을 모두 보신 후에는 집 구매의 전체적인 절차가 머릿속에 들어오실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는요, 실제로 집을 사실 때 놓치기 쉬운 팁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꼭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캐나다에서 집을 보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첫 번째, 몰기지 프리 어프로벌입니다. 내가 얼마까지 집 구매가 가능한지, 현재 이자율 기준으로 월 페이먼트는 얼마인지, 다운 페이먼트는 충분한지, 이런 부분들을 모기지 에이전트와 함께 상담하시면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네, 다운 페이먼트가 20%가 안 될 경우에는 모기지 보험을 붙여야 되고 결국 월 페이먼트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 보러 다니시기 전에 이런 모든 숫자 부분을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디파짓입니다. 온타리오주는 오퍼가 받아들여지면 24시간 이내에 디파짓을 해야 합니다. 사실 다른 주의 경우에는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고 나면 디파짓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온타리오 주에서는 오퍼 억셉된 후에 24시간 안에 디파짓 해야 하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미리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디파짓 금액은 대략 구매가의 5%인데요. 예를 들어서 60만 불짜리 집을 샀다면 그것의 5%인 3만 불을 디파짓 하셔야 합니다. 이 돈은 셀러 리얼터 회사의 트러스트 어카운트 계좌에 보관되고요. 만약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딜이 캔슬되면요. 네, 잔액은 전체 돌려받습니다. 세 번째, 클로징 코스트를 미리 계산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집값만 준비하면 또 다 되는 줄 알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취득세. 이 취득세의 경우는 토론토와 또 외곽 지역이 다르고요. 또 생애 첫 구매자에게는 혜택도 있고 해서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니까요. 제가 아래 올려놓은 링크를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또 변호사 비용은 적게는 1,500불 이하에서 많게는 2,500불 정도도 들 수 있는데요. 또 인스펙션 비용은 400불 내외 정도, 모기 승인을 위한 집 감정 비용도 400불 내외 정도, 콘도라면 스테터스 서티피케이트 비용이 드는데 100불에서 150불 정도, 익스프레스로 했을 때는 200불 이상 들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가격들은 사실 집 사이즈나 위치, 서비스를 어떤 것을 받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금액이니까요. 그것을 감안하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나와 맞는 부동산 에이전트를 찾는 건데요. 대부분 아시고 계실 텐데 사실 집을 보실 때 바이어 에이전트 비용은 셀러 측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보실 때는 자신이 편하게 질문할 수 있고 설명을 잘 해주고 내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듣고 현실적으로 조언해 주실 수 있는 에이전트와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리얼터도 정하셨다면 다음 단계는 다섯 번째, 지역 선택과 집 보기입니다. 처음 집을 보시기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집부터 보려고 하시는데요. 사실은 지역을 먼저 정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출퇴근 거리나 자녀 학교, 생활 편의 시설 그런 것들이 앞으로의 생활 패턴 모두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고려하셔서 지역을 먼저 정하시고 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예산 안에서 선택 가능한 지역을 좁히고 그 안에서 집을 비교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마음에 드는 집이 나오면 여섯 번째, 오퍼를 하게 됩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보게 되면 그 집을 사겠다고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오퍼한다고 하고요. 오퍼할 때는 꼭 들어가야 할 조건들이 있는데요. 모기지 승인 조건, 인스펙션 조건, 콘도라면 스테터스 서티피케이트를 검토하는 그 조건을 꼭 넣으시고요. 이 기간은 보통 5 비즈니스 데이스 정도 됩니다. 일곱 번째,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컨디션 웨이버 폼에 서명을 하여서 셀러 측에 보내게 됩니다. 이로써 모든 계약이 최종 확정되고요. 이 확정된 서류를 변호사에게 보내게 되는데 변호사는 이렇게 클로징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가 이제 마지막 클로징인데 클로징은 집 소유권이 나에게 넘어오는 날, 집 거래가 마무리되는 날을 말합니다. 변호사는 집 소유권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타이틀 설치를 하고요. 모기지도 등록하고 취득세나 각종 비용을 처리하고 최종 서류를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클로징 당일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자금과 서류 처리를 완료하게 되고 이제 집이 공식적으로 내 집이 됩니다. 드디어 내 집의 문을 여는 순간이 오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집을 구매하신 분들을 보면 이 과정 중에 조금 더 알았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꼭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집 사는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콘도나 타운하우스의 경우에는 관리비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리비가 너무 높으면 월 부담이 커지고 모기지 받을 때도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관리비가 낮다면 그만큼 더 좋은 집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지요. 두 번째, 너무 싼 리스팅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지금이 바이오 마켓이다 보니까 멀티플 유도의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있거든요. 주변 시세보다 너무 낮아 보이는 리스팅이 있다면 함께 일하시는 리얼터 분께 꼭 상의하셔서 시간과 에너지 낭비를 줄이시고 현실적인 가격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새 리스팅처럼 보여도 히스토리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새 리스팅처럼 보여도 그 전 몇 달 이상 안 팔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왜 안 팔렸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음, 그런데 요즘처럼 완전히 바이어 마켓인 경우에는 대부분은 가격 때문이고요. 가격을 적절히 조절했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요. 네 번째, 집값 말고 월 페이먼트 기준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매달 실제로 내가 부담해야 할 모기지, 유틸리티, 재산세, 또 관리비 등을 다 합치면 월 부담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은요, 훨씬 현실적인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네, 여기까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첫 집 구매 과정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쭉 훑어보았는데요. 이제 요즘은 사실 바이오에게 기회가 많은 좋은 시장인데요. 그만큼 선택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함께 일하시는 리얼터와 충분히 상의하면서 안전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뒷구매를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영상 아래에 제 이메일과 연락처를 남겨두었으니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